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고정 1.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고정 2.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부 하기 전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파다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와 평신도 복음 선교회의 공식 채널이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런 논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한 번도 정식 대변인 적이 없는 우리 이태종 씨가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건 제가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파다는 구원파의 정식 채널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몇 명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냥 모였던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구원파의 공식 채널이다. 심지어는 유병헌 회장님하고 비밀리에 소식을 주고받는 채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비약이 됐었는데 이거는 공식 채널이 아닌 그냥 몇 명이 모여서 가볍게 하는 방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파다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파의 몇 명이다. 좀 어감이 웃기지? 좀 뭔가 모양이 빠지는데요. 아, 그래요? 조경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좀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면 팟캐스트라는 거 자체가 좀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상파 방송이나 지상파 라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모두가 그냥 듣기 싫은데 듣는 방송이 아니라 듣고 싶은 사람만 다운받아서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희 얘기를 그대로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주관적인 방송을 처음부터 명시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내용이 절대 가볍거나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얘기를 하셨다니 주의는 해야죠.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 쪽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요. 이제 우리 구원파에는 다양한 계층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품위를 지키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살아온 어떤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이런 좀 가벼움하고는 많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게 본인들의 살아온 이제 어떤 명예나 자부심 이런 것에 조금 상처를 받는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만한 것 같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좀 가벼운 내용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무리를 끼쳐드린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구원파다라는 자체가 그분들 심기를 좀 불편하게 건드는 건 아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면 구원파라는 말 자체가 저희를 아니잖아요.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거를 저희가 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른들은 굉장히 조금 약간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좀 결정적으로 구원파다 반말이잖아요. 구원파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듣기 거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거 혼나겠다. 좀 복잡하긴 한데 상징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복잡하게 지금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누가 듣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얘기를 좀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 그러면 조금은 더 유지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공식 채널이었다면 참여를 안 했을 건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커져버렸어요. 그렇죠. 구원파 내에서나 그러니까. 좀 언론계에서나 깜짝 놀랐어요. 종편이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원래 그냥 조용히 그냥 있었던 건데 종편이 너무 광고를 많이 해주시니까 지금 갑자기 너무 뛰어서 제가 그래서 힘듭니다. 저희 이번 팟캐스트 제1부에서는 언론 이야기, 특히 종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본격적으로. 초반에는 종편에서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유병헌 전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방송 배후에 조직적으로 누가 밀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네. 뉴스와이 7월 15일자 방송 맹찬영의 시사터치.
또 한 가지가요. 요즘 팟캐스트 방송 하지 않습니까? 구원파에서. 우리는 구원파다. 이 팟캐스트 방송 얼마나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어떤 행동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전파하지 않나. 검찰의 수사와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있죠. 그건 도망다니는 걸 보고 얼마나 네. 치밀합니까? 그러니까 북한 방송에서 지령을 내릴 적에 그 무슨 암호에서 말 속에 방송 속에 딱 그 암호 지령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그러듯이 팟캐스트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자기들끼리 통하는 뭔가 있을 거예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요? 정확성, 사실성, 공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작해야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책임의식 없는 방송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참 희한한 분인데 그 구원파 그 옥중 편지 제가 봤는데 네. 이제 뒤집어서 한번 360도 돌려가지고 봐 이제 글씨가 보이는 형태로 옥중 편지를 썼거든요. 아. 예, 그렇게 해서 뭐 암호도 아닌데 하여튼 뭐 좀 희한하게 해서 그걸 보냈는데 아마 팟캐스트 그런 식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제가 하나 저 팟캐스트에 주목하고 싶은 건 저거는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완전 전치 선동인 것이고 물론 본인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테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저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게 이제 두려운 것이고 왜냐하면 저 사람들 저기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이거든요. 네네. 뭐 폭침됐다, 뭐 미국 잠수함과 부딪혔다 이딴 얘기들이 있는데 이딴 얘기에 이따는 이따위의 구어적 표현으로 어느 대상을 낮잡아 이르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어휘 선택에 있어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문제는 저분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야권의 모 국회의원 한 분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다음에 인터넷 대표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세월호 침몰에 이 정부에서 발표한 게 다를 수도 있다. 네. 마치 예전에 그 천안함 때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편승해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함으로써 전형적인 이의제의 전략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 팟캐스트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사태를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저기에 동조하게 되면 그게 결국 구원파를 돕는 길이고 네. 세월호의 비극을 잇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니까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신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는 세월호의 비극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자가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은 팟캐스트에 귀 기울일까요?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의 품격은 과연 어디까지 추락하는 걸까요? 시사 프로라는 그럴듯한 간판만 보지 말고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 근데 조직 이제 좋아해. 뭐 그런 게 전혀 아닌 거고 이놈들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쏙 들어갔어요. 네. 어떻습니까?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해요. 차라리 우리가 조직적인 세력이었으면 더 나을 뻔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희망을 갖는 거는 시작은 그냥 몇 명이 하고 하지만 표현이 좀 가볍거나 좀 뭐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은 전혀 가볍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그런 진심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끊이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종편의 일관된 자세 아님 말고 이게 뭐 어디까지 하실 건지 진짜 이것도 종편으로서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일관성이 없거든요. 뭐 방송 논조나 이런 거 다 일관성 없는데 아님 말고만큼은 정말 일관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조기용 씨는 언론 이야기를 하면 항상 흥분을 하시던데 평상시에 좀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나요? 뭐 밝히게 제가 저를 어쨌든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한테 죄송해서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언론정보학부 수업을 받기도 했고요. 그랬구나. 나름 예전 꿈이 기자이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끄럽다예요. 부끄럽다. 몇몇 기자님들 개개인의 역량은 정말 뛰어난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한국 언론에 대한 부분은 부끄럽다는 표현을 쓸 만큼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부끄럽고 놀랄만한 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MBN 뉴스와이드
방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비밀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 공개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왜 뭐 투명팀인지 뭐. 신도들 미행하고 예, 신도들 미행하고 협박하고 투명팀. 네. 그런 조직 같아요. 아, 이게 내부만이 아니고 외부 세력과 결탁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타살이라고 하면 이 비밀팀의 소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팀의 그러면 임무가 유병헌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쪽 가능성을 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거팀이 내려왔는데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면 따라갔을 리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유병헌 전 회장이 아는 사람들인데 그냥 조력하는 팀으로 유병헌 회장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비밀 임무는 유병헌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 세력에 의해서 아, 조종당하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병헌을 위한 말하자면 사조직인데 네. 그렇죠? 네. 네. 특수행동대들인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에 말하면 임금 친위대인데 그렇죠? 예. 친위팀이 이제 친위대가 떴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걱정 말고 양회장 가라. 그러니까 양회장도 그걸 알고 이제 됐구나. 그러고 가서 흉내 내고 전주 가서 혼선을 일으키고 자기는 금손으로 가면 되겠구나. 예. 이러고 룰루랄라 3억을 줬다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또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고 갔고 그 친위대가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예. 그게 구원파 내 외부의 아마 합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배신의 임무를 띠고 와서 소위 주군을 제거했다. 유병헌 전 그런데요? 회장. 유병헌 전 회장을 제거했다.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말을 종합해보면, 좀 추려보면, 구원파의 친위대, 제거팀, 비밀팀이, 순천 송치제에 가가지고, 외부의 세력과 협력해서 주군을 제거했다. 와, 이거 무협지 내용이네요. 이건 뭐 영화해도 문제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내용인데요. 제가요, 좀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이 뉴스와이드 제작 PD를 직접 제가 카톡으로 좀 물어봤어요. 우리 김 PD님한테. 지금 전화 제보한 이 구원파 신도라고 하는 사람의 네. 신상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24일 특별팀이 순천에 갔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에요? 라고 했더니 우리 PD님이 정확한 제보가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아까 구원파 신도.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죠. 그럼 검찰에는 신고하셨어요? 검찰은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 검찰에 신고해야지. 그리고 또 질문했죠. 그 제보자는 구원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저희도 제보자 신변 보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변 보장해야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구원파 여부도 알려줄 수 없다고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또 경찰에 신고 여부도 신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대요. 구원파인지 당연하죠. 아닌지. 신변 보호를 해야지. 근데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려고. 구원파 신도인지 아닌지 확실합니까? 라고 했더니 말해줄 수 없대요. 말해줄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는 제보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구원파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라고 재차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보자 신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제보자의 제보를 가지고 네. 이런 엄청난 내용을 네.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요? 시사 프로그램은 항상 객관성, 중립성을 잃지 않는 게 생명이잖아요. 제보자의 이 정확한 신원 확인, 그다음 제보된 내용을 정확성, 사실성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무섭죠. 이거는 진짜 어떤 사람을 완전히 특정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살인 용의자를 만든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그 제보자가 구원파가 아니라고 한다면
MBN 굉장히 심각한 좀 상황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 김경 PD님, 저랑 한번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저 두 분 무섭습니다. 아, 무섭네. 다음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MBN 뉴스와이드 담당 PD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제 방송하신 내용 상당히 문제 있으셨던 건 알고 계시죠? 제거팀부터 시작해서 저희를 완전 살인 용의자 만드셨어요. 그건 알고 계신 거죠? 신의대, 제거팀 이런 표현을 송전 앵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거짓을 얘기하셨으면 MBN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신 거니까요. 왜냐면 저희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 한마디 말만 믿고 방송 내보내셨다는 건 지금 PD님 말 들으면 제가 확신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파가 아니라고 한 작가 얘기는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장시간 통화를 했고 이후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김혜경은 못 찾고 온 거죠? 설득팀 갔다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김혜경 행방을 알만한 신도가 미국에 많이 있습니까?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한 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선생님. 김혜경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자기가 판단해서 살기 좋은 나라에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에 예, 정착을 시도할 거다. 예, 구원파 협상하고 자수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제 판단에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있습니다. 예. 지금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구원파의 설득팀이 미국에 가서 김혜경 씨와 협상을 해서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그렇죠, 내용이. 저도 모르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니까. 이태종 씨랑 제가 핵심부가 아닌가 봐요. 그건 그러네. 맞아요. 네,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이 근데 아니라서. 여기서 이상한 거는 설득팀이라면 그래도 구원파의 좀 유력 인사 같은데 유력 인사들은 다 묶여 있지 않나요? 지금 출국 금지로. 네, 출국 금지돼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럼 전에- 나간 사람 누구지? 한번 교수님 한 분이 네. 다른 것 때문에 중국 출장 나가시려고 하다가 출국금지 걸려갖고 못 나가셨거든요? 공항까지 가서? 결국 못 나가셨죠. 구원파에 조금 방구 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출국 금지로 묶여 있는데 이 설득팀은 누구죠? 3천억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했다는데. 혹시 MBN에서 간 거 아닐까요? 아니, 심지어, 이 4천억? 3천억? 그 정도 협상하려고 나가려면, 거기 뭐 미국에서 만났다도 아니라, 협상팀이 나갔다며요. 그렇게 나오죠. 설득팀. 그럼 대단한 사람이 나갔을 텐데, 그 참 누군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이 두 가지 제보를 익명의 제보자가 했는데 이런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유추하고 가정하고 소설을 써본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소설이라고. 그러나 정확성, 사실성을 이 바탕에 둬야 할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면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본 원칙이 무너져서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생겼고 지금 구원파가 이렇게 몰리게 된 것도 세월호의 기본 원칙이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 구원파한테까지 와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이제 몰리고 있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보도 원칙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구원파를 비방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방송은 구원파를 비방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자들은 상당히 많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원파 단체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더 씌우고 참기 어려운 지경으로 우리를 몰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법적으로 고소도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고발도 하고 며칠 전에 이태종 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에 다녀왔죠. 며칠 내용 좀- 전은 아니고 어제입니다. 어제 다녀왔어요? 네. 그 내용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생전 처음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는데요. 이제
아니, 먼저 언론중재위원회가 뭡니까? 우선 이제 방송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재판까지 가려면 평상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서투릅니다. 근데 변호사를 산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비용이 안 들고 신속하게 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죠. 피해라는 거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양측이 좀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는 곳입니다. 아, 그럼 중재하시는 분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겁니까? 원칙은 뭐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인간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지켜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어제 좀 갔는데요. 5분이 이제 심의를 하는데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사무 처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4시쯤에 가서 한 8시 밤에 이제 끝났습니다.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나요?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방송됐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제소를 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 방송이 된 지 6개월까지만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방송이 된 방송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후가 지나면 제소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저희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된 것들을 이제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제 제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뭐, 대강 큰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요. 이준석 선장과 그 부인이 이제 구원파다.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거의 대부분이, 구원파 신도였다. 이제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파랑 오대양.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그 배후에, 오대양의 배후에 유병헌 전 회장이 있다. 이제 이런 2가지 큰 흐름을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제소를 했죠. 그래서 뭐 저희가 제소한 데는 조선일보, 서울신문, TV조선, JTBC, 그다음에 동아닷컴, 채널A,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중앙일보 뭐 이 정도 좀 저희가 제소를 했고요. 네. 그럼 당사자 언론사에는 사장이 나오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는 대표자가 나와야 되는데 대리인을 보통 보냅니다. 직원들을 보내고요. 네. 그러면 이태정 씨는 무슨 자격으로 간 거예요? 이제 제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직원으로 해서 이제 대리인으로 갔죠. 기독교 복음 침례 직원 대리인으로. 네, 직원도 실제로 같이 가셨어요. 네, 그럼 그 언론사도 직원이 나왔겠네요. 그렇죠. TV조선 빼고는 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누가 나왔나요? 변호사하고 직원하고 같이 2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세게 나오는구나. 거긴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TV조선이 제일 세게 했으니까 걸릴 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두 다 정정보도를 신청을 했어요.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가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정정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바로잡는 게 정정보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론보도는 이게 우리가 상대편의 의견이 이렇지만 우리 의견은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걸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위가 정정보도가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정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그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방송사에서 인정을 해야지 정정 보도가 되는 거고요. 반론 보도는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낮은데 이런 의견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실어줍니다라고 해서 공정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도 게재해 주는 게 이제 정정 보도인데요. 저희가 정정 보도는 이번에 가서 4건을 이제 협의를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오대양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 신청을 했거든요. 이거는 100%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그 확인 공문을 이제 보내줬고, 그 서류에 의해서 이제 정정보도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 다른 언론들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 게, 저희 기독교 복음 침례회나 아니면 구원파, 그 다음에 뭐 유병헌 전 회장이, 오대양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이제 정정보도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보도하는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론보도가 4건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준석 선장하고 청해진의
그 직원들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인이었다라는 이제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반론 보도를 이제 얻어냈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준석 선장이나 그 부인은 전혀 우리 교인이 아니고 청해진 직원들 중에 뭐 10% 정도만 우리 그 교인이었다라는 것들을 그러면 밝혔습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결정은 아까 네. 말했던 네 분의 심사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섯 양측의 분이죠. 합의해서 하는 겁니까? 합의하는 겁니다. 아, 1차적으로는 아까 심사관 5분은 중재하고 네, 그렇죠. 네, 합의해라 네네, 하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불성립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가서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정정보도, 반론보도만 있는데 네. 그 언론에 의해서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손해배상도 되고요.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제 1차적으로는 여기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합의가 되면 재판에서 화의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합의를 하면 이제 성립이 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이제 이렇게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데 나중에 조사가 다 끝나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추후 이제 정정 보도도 이제 가능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단계는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까지 가기로 한 언론사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주 기세당당한 TV조선. 변호사까지 대동한. 네, 맞습니다. 이쪽에서는 뭐 전혀 어떤 내용이든지 이렇게 본인들이 방송한 건 합당하고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조금도 이게 양보할 의지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럼 법정에 가서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결정을 내리고 왔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강경했던 곳은 채널 A입니다. 채널 A도 절대 정정보도는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채널 A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좀 서로 의견 다투었던 게 우리가 전국에 이제 땅을 많이 사고 구원파 왕국을 건설했다라는 이제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울릉도 땅이나 뭐 다른 곳 땅을 산 것은 왕국을 건설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유기농 농사를 짓기 위한 거다. 이렇게 분명한 뜻이 있는데 우리한테 확인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싫었다는 자체는 이미 균형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제 정정보도 왕국이 있으려면 백성도 있고 신하도 있어야 되는데 그쵸. 백성이 없잖아요. 농사지을 백성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왕이 있어야죠. 왕도 없고. 참.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청해진의 임직원들이 이제 구원파 신도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다퉜는데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다음에 한번 만나서 8월 22일 날 싸움이 계속되면 한 번 더 네. 이해전도 들어갑니까? 2라운드? 그렇죠. 이때는 이제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주고받으면서 법적으로 이제 이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싸울만 하다 하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여기서 서로 타협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게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다 하면 이제 합의를 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는 게 돈도 듭니까? 아니요, 전혀 그건 들진 안 드는 않습니다. 거죠? 네, 이 상태에서는 안 들죠. 근데 이제 재판으로 가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시간도 낭비가 많이 되고 하니까 주로 변호사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언론중재위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채널A하고는 왜 2라운드까지 갔습니까? 바로 재판으로 가자. 맞짱 뜨자라고 하지 않고. 이분들이 한 번 더. 이분들이? 네. 뭐, 저도 그러면 피할 거 없고, 저희가 입증할 자료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울릉도 땅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산했는지 이런 것들도 자료도 좀 주고, 해서 정식적으로 좀 자료를 주고 다시 한번 대화할 여지를 좀 남겨놓은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상대편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더 대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요. 상대가 이태정 씨랑 대화를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왜요? 뭐 제가 좀 얄밉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혼자 가셨습니까? 저 태워주신 분은 있는데 이제 들어오진 않으시고 저 혼자만 들어갔죠. 그러면 혼자와 그 많은 언론사의 담당자들하고 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와, 대단하시다. 힘드셨겠네요, 진짜.
방금 전에 얄밉다고 한 말 사과드립니다. 어우. 뭐 그래도 그분들이 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 주셨고요. 그냥 그 심사위원들도 처음에는 이제 약간 선입관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제 편도 좀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진심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예, 합리적으로 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제 마음속에 제일 좀 마음속에 크게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저희 구원파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잖아요.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 더군다나 이제 저희 식구들이죠. 이분들이 구원파라는 이름을 달고 대한민국에서 과연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굉장히 암울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억울함이라도 공개적으로 풀어줘야 뭔가 다시 발을 딛고 사회 일원으로서 좀 같이 녹아들어서 살 수 있는데 그걸 좀 심사위원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4월에 언론 문제 1탄만 가지고 준비하셨는데 2탄, 네. 3탄도 있습니까? 5월, 6월? 네, 그렇죠. 제가 5월, 6월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그럼 없지 일단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작은 승리를 쟁취하신 거네요. 승리라기보단요 협의를 한 거잖아요. 이 언론사하고 저하고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줘라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들인 거니까 이게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작은 한 걸음을 걸으셨지만 이 위대한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승리를 위한. 아무튼 박수 한번 쳐주죠. 감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박수 좀 예. 쳐주십시오. 근데 감사합니다. 가끔 느껴지는 게 예. 가끔은 저도 싸운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생각을 가지다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랑 우리랑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우리 싸움 진짜 적인가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태용 씨가 말씀하신 대로 협의 과정을 거쳐가고 대화를 해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정말 간절하게 어떤 기도 드려지는 부분은 고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수였다면 협의할 수 있지만 고의라면 그건 협의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저분들이 고의성이 없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데도 계속 우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저 뒤에 뭔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좀 팔랑기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게 옳다, 저 사람은 저게 옳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 절대 안 되겠네. 바로 밀리겠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구원파 아니더라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인권들이 언론에 의해 짓밟히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을까 싶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묻어두고 시시하고 그러면서 이게 언론의 고질병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에서 싹 청소돼야 할 악마 집단이라고 구원파를 비난하지만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언론의 고질병을 고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저는 언론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이 공공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공의 이익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유병헌 회장의 팬티가 어떠니 이거는 궁금해할 일도 아니겠지만 궁금해한다 해도 공공의 이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시청률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공공의 이익을 다 저버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리는 그 방송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걸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이라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시청자들이 계속 도전을 해야 고쳐질 문제라고 생각돼요. 최근에 그 한겨레 곽병찬 대기자께서 글을 하나 쓰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유병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그를 부관 참시하고 사돈의 8촌까지 희생시키는 이 정권의 야만은 끔찍하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읽어보셨습니까, 조경 씨는? 예. 저도 보면서 모르겠어요. 이런 글들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셨다면 조금이라도 방향이라는 부분들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야 당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 보시기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참 슬펐어요. 제가 앞에 문장 하나를 빼먹었는데 유병헌도 믿지만 네. 그렇지만 유병헌을 부관 참시하는 이 땅의 언론은 훨씬 더 이 언론과 정권은 훨씬 더 야만스럽다. 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파이지만 구원파가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이렇게 나서서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주가 있고 부가 있는데 주는 다 어디 가고 부로 다 덮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사회적 이 규율이 이미 깨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일부가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할때 뭐 하겠다고 지금 글을 끄세요. 아, 여기 사운드 브레이크 있어. 그리고 좀 힘들어서 그래. 할 게 뭐가 있다고.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쇼쇼쇼 뉴스쇼 타임. 유대균 씨 검거 관련 채널A 보도.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도피 중이던 유병헌 씨의 장남 대균 씨가 오늘 저녁 7시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력자 말고도 인근의 치킨 배달부가 만났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시 채널A. 윤 씨는 동네 치킨집에서 몇 번 배달을 시켰는데요. 조용하고 소심한 목소리로 전화 주문을 했고 문도 잘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산은 무조건 현금이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유대균 씨는 은신을 하며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검거되기 하루 전인 24일 저녁에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당시 배달을 갔던 가게의 직원은 수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TV조선 특보. 이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배달 음식도 뼈 없는 치킨을 주로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JTBC 시사 프로.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치킨을 워낙 이제 유병헌 전 회장도 발견된 시신에서도 그 가방에서도 그 해당 그 치킨 회사의 어떤 소스가 또 발견이 되고 예. 그렇다 보니까 같은 회사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이게 그 치킨을 또 유독 뭐 좋아했던 거 아니냐 일가가 예. 그랬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또 그렇다 보니까 이 해당 치킨 회사도 이 구원파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또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또 다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다시 TV조선. 달 넘게 6평 남짓 오피스텔에 숨어 살았던 유대균 씨. 대균 씨가 검거되자 은신 중이던 그가 배달 음식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치킨 배달부의 증언이 여기저기 언론에서 나왔는데 검거 하루 전인 24일 저녁에도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증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대균 씨는 검찰 수사에서 치킨 등 배달 음식 시켜 먹은 적은 없다 분명히 했습니다. 덧붙이자면 본인은 닭을 싫어하고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밖에도 경찰이 대균 씨가 숨었던 오피스텔 716호 주변 CCTV를 살펴보니까 최근 7일 동안 716호는 단 한 차례도 문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균 씨 역시 오피스텔에 들어간 이후 95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유대균 씨의 배달 음식 치킨 주문은 해프닝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해프닝이었다고요? 아니, 이렇게 확신에 차서 보도해놓고 해프닝이라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조력자 말고도 인근의 치킨 배달부가 만났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동네 치킨집에서 몇 번 배달을 시켰는데요. 조용하고 소심한 목소리로 전화 주문을 했고 문도 잘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산은 무조건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당시 배달을 갔던 가게의 직원은 수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 치킨을 또 유독 뭐 좋아했던 거 아니냐 일가가 그 치킨을 또 유독 뭐 좋아했던 거 아니냐 일가가 그랬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치킨 회사도 구원파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배달을 확인해준 치킨 가게는 어디고 누구와 인터뷰를 해서 확인한 겁니까? 유령이랑 인터뷰하셨습니까? 정확하게 확인 후 보도한 건 맞습니까? 이것이 현재 언론의 민낯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어서 YTN 보도입니다. 자, 어제 그 CCTV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거 좀 보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경찰이 알고 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 좀 화면을 저희가 보면서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거 당시의 CCTV 화면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박수경 씨가 한참 동안 신랑이 끝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전까지의 모습이 긴장감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이 복도를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경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긴장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문 앞에 경찰 2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잠깐 이 앞에 엘리베이터 쪽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때 당시 지금 이제 유대균 씨까지 나온 모습인데. 다음은 국민TV입니다.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되는 CCTV 화면이 각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과 보도 채널들은 이미 수십 번씩 써먹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컬러 화면도 있고 적외선 화면도 있습니다. 상당수 방송들이 좀 더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적외선 화면을 선호합니다. 연합뉴스TV는 적외선 화면 중에서도 박수경 씨의 눈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오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방송이 그리고 언론이 도피 조력 혐의자의 얼굴을 이렇게 속속들이 보도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뉴스케이는 시신 사진 원본을 보도했고 이후 보도 가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도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서 보도했지만 이와 관련한 비판을 무겁게 들었습니다. 박수경 씨 얼굴 노출은 어떤 보도 가치가 있었을까요? 포획된 동물의 안광을 연상시키는 적외선 화면은 어떤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보도 비중에 대한 비판은 꽤 나오고 있지만 박수경 씨 얼굴 노출에는 논란도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수경 씨의 얼굴, 사실 보도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논란, 유가족 단식, 그리고 국정원 개입 의혹에 관한 관심을 차단하는 측면에서는 보도 가치가 매우 큽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기레기 기자 플러스 쓰레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발표 받아쓰기, 사실관계 확인 부족, 추측성 보도, 일방적 주장 전달, 익명의 취재원 의존, 선정적이고 자국적인 가십거리 등의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사가 무분별하게 쏟아졌습니다. 어떤 뉴스가 진정 가치 있는 뉴스일까요? 주변의 언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즐비합니다. 라는 앞서 들으신 국민 K 앵커의 또 다른 멘트가 떠오릅니다. 언론의 희생자는 구원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언론의 올바른 역할을 기대합니다.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더 강도 높게 구원파를 압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구원파를 압박해야 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3가지를 주문했는데요. 첫 번째는 유병헌 회장의 차남을 빨리 잡아라 라는 거. 이제 두 번째는 숨겨져 있는 재산을 다 밝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후 세력을 밝혀라. 배후 세력이라 하면 구원파 아닐까요? 구원파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다른 차원이라 좀 이해가 되긴 했는데, 그때는 뭐 정관계 로비에 대한 얘기는 뭐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밝힌 건 아무것도 없지만 3개월이 넘어서서. 그러니까 유씨 일가를 압박하고 유씨 일가를 보호하고 있는 배후 세력을 밝혀라. 뭐 이런 거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구원파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구원파 공안 정국이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제2의 공안 정국이 시작되나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구원파 중에서도 또
좀 대표할 만한 분이 한 분 이제 구속돼야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조사 대상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만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저도 좀 불안한 게 진짜 희생양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또 못 밝혀낸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잡아넣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구원파와 관련 없는 거나 정말 관련성이 미약한데 잡혀가거나 그런 정치인들이나 혹은 관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또 제2공안 정국이 시작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서워요. 우선 뭐 예언을 하나 해보자면 정치인 중에서는 분명히 구원파 관련돼서 조사를 받을 건데 처벌되는 내용은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건으로 아마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별건 수사라고 하죠. 여태까지의 전형적인 거고요. 전형적이네요. 전형적.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솔직히 답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구원파의 역사를 보면 항상 뭐 저항의 여지가 없이 그냥 다 당한 게 대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자라는 건 없고 저희의 운명은 이제 하나님한테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점점 더 정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약속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깨진 지는 너무나도 오래된 얘기가 돼버렸고요. 정말 이대로 그냥 하나 한다는 얘기는 이들은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로 들리기도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어떤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부를 상대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이라는 대상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남는 부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들, 정말 최소한의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나머지조차 무시하고 정말로 그냥 짓밟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말 힘들고 더 발전적이거나 혹은 더 어려운 상황이 돼가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무슨 테러 집단입니까? 대정부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도 우리 팟캐스트가 지향할 수 있는 지점은 언론과의 싸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라고 말하고. 저는 이게 싸움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싫은 게요. 이제 여태까지 전투적인 이렇게 모드로 많이 갔는데 실제로는 대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구원파의 이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좀 균형 잡힌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언론에서도. 예. 근데 저는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항상 생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저희가 구원파로서 이제 할 일이라면 철저하게 피해자가 되는 그 길을 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는 게 그렇게 해야만 바로 잡힌 언론이 이제 좀 더 많이 생기고 우리 사회가 바로 잡혀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끝까지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진실을 밝혀낸 움직임은 계속될 겁니까? 어떤 이는 구원파가 세월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원파 핵심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구나. 다들 지친다. 방송에서도 우리 얘기 안 한다. 절기가 바뀌듯 세월이 가면 모든 건 잊혀질 것이다. 그러고 기다리고 건질 것은 돌이다. 물론 해야죠. 다만 대놓고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면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조사는 하되 발표 방법은 좀 더 지혜롭게 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이 지금 멈춘 지가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조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요. 제보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추측이나 가정이 아닌 이제 좀 객관적인 사실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제시했던 그런 의문조차도 아무도 해명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조차도 해명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답답한 부분은 어떠면 저희도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발의되고 조사라는 부분이 시작이 되면 저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그걸 하자고 하는데 왜 그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부나 이런 쪽은 그걸 참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좀 제야 언론, 뭐 진보 언론 쪽에서도 많은 이 언론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정봉주의 전국구 그 내용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떤 가정 하나를 주장하던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꼭 들어봐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설득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어떤 거는 정말 그럴싸한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이거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건강한 건 이게 딱 진실이니까 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건 절대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확실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나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는 것들은 건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 종편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만 막 무책임하게 던져놓는 거는 참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월호 진상규명,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길을 가겠다. 이런 거죠. 네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근데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요원해 보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질 거라는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그리고 다행인 건, 다윗이 누가 봐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 앞에 조약돌 들고 나서면서 했던 외침과 기도, 그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말 가지고도 광신도니 잘못된 종교 집단이니 또 시비를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백,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감동적이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